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보험료, 만약을 위해 가입했는데 막상 필요한 순간 알고 보니 내가 알던 보험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약관 전문가가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가정경제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 숨겨진 보험 약관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보약 레시피. 자, 내 돈, 우리 집 경제를 지키러 출동하는 월요일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관 히어로 슈퍼맨 권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이번 주 주제는 조금은 말이 어려운데 네, 경막 외 신경 성형술과 경막 외 신경 차단술입니다. 네, 이 경막이라는 건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막 중에 하나를 말하고요. 네. 경막 외 신경 성형술이나 차단술은 주로 허리 디스크나 척추 관 협착증 등으로 허리에 하는 시술을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경막의 신경 성형술과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 보험에서 어떻게 보장을 받는지 쉽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최근 제가 보험금을 받아들인 분이 계세요. 네. 40대 중반 남자분이신데 직업이 인테리어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 평소에 작업장에서 아주 크고 작은 사고로 다치는 일이 종종 생긴다고 하셨어요. 그러실 수 있죠. 네, 문제는 최근 동료분이랑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허리 시술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우리 상담자님은 실손과 더불어 수술비까지 보험금을 받으셨고요. 동료분은 수술비 지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실망하신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비슷한 치료를 받으셨는데 한 분은 뭔가 금액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받으셨고 네. 한 분은 금액적인 도움을 못 받으셨다. 네네. 이럴 때 진짜 너무 안타깝죠. 맞아요. 안타까워요. 우선 두 분이 갖고 계신 보장이 우선 전혀 달랐어요. 받으신 보험금이 35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어요. 네,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보장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자, 쭈디한테 우선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아주 간단한 퀴즈인데요. 퀴즈 좋습니다. 네. 자, 한 분은 의자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의자를 밟고 올라가 천장에 있는 등을 갈다가 그만 의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삐끗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분 모두 허리 시술을 받으셨는데 여기서 어떤 분이 질병이고 어떤 분이 상해일까요? 둘 다 상해 아니에요? 아니, 한 분은 의자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네. 의자를 들었으니까 의자 무게 때문에 이것도 상해고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이것도 둘 다 상해 아니에요? 아닙니다. 틀렸어요? 네, 정답은 손 들고 있을게요. 아닙니다. 정답은 전등을 갈다가 의자에서 떨어져 직접적으로 허리에 충격을 받아 삐끗하신 분만 상해입니다. 아니, 그분은 제가 100% 확신은 했어요. 네. 아니, 근데 의자 들다가 이분도 상해 아닌가 싶긴 근데 한데.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요. 모든 분들이 의자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진 않아요. 네. 기왕력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질병이나 외상과 같이 본인이 경험한 병력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평소에도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은 작은 충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회사에선 의자를 들다가 삐끗하신 분들의 경우 다분히 질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 이렇게 얘기하면 권혁준 전문가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의자에서 떨어져도 다 허리를 다치지 않잖아요. 근데 의자에서 떨어지면 충격을 받았잖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의자를 드는 건 직접적인 충격이 아니라는 거지. 네. 오, 설득력 있었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네. 누구나 의자를 들 때 직접적으로 허리에 충격이 가지는 않는데 그렇죠. 이분은 허리에 충격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보장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의 보장 금액이 35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났다가 그랬는데 네.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앞서 허리 시술 중에 경막 외 신경 성형술이 있고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차이는 이 신경 성형술은 약물을 환부 그 부위에 다친 부위에 직접 주입해서 치료하는 방법인 반면에 신경 차단술은요. 단순히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을 차단하는 주사 시술이기 때문에 수술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신경 성형술은 수술인데 신경 차단술은 수술이 아니다. 예, 이게 같은 주사 치료지만 경막의 신경 성형술은 환부에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1차적으로 유착을 물리적으로 박리, 즉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점으로 볼 때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에서
절단, 절제 등 조작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차단술은 환부가 아닌 신경 주변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고 요추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예요. 그러니까 수술비 350만 원을 받으신 상담자님은 성형술로 치료를 했고 실손 의료비만 받은 동료분은 차단술만 시행했기 때문에 수술비 지급이 어려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막 외 신경 성형술, 경막 외 신경 차단술, 이름도 비슷하고 뭔가 통증도 비슷하신 두 분이 지금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성형술은 직접적인 약물을 주입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에 부합합니다. 네네. 절단, 절제 등 조작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차단술은 주사 치료이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을 차단하는 시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술비로 보장을 받지 못한 네. 거네요. 그러면 동료분이 억울하게 보장을 못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건가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두 가지의 차이를 잘 모르셨기 때문에 생긴 해프닝인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어떤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매주 고민하는 우리 원탁 회의가 있습니다. 원탁 회의요? 네, 원탁 회의. 그러니까 저희끼리 하는 회의실이죠. 네, 나도 포함하는 그 회의? 그렇죠. 네,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PD님과 함께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사례를 말씀드리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사실 이건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억울하게 보장을 못 받은 건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억울해요. 왜냐면 이게 시술과 수술의 차이를 일반인들이 과연 알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가자고 하는 방송이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구분해야겠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알고 보험을 가입할까?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은 수술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대장용종 제거하는 것도 이거는 수술이 아닌 줄 알았는데 수술비가 나오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수술의 정의가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관을 잘 살펴보고 내가 한 수술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 보험에서 수술이라는 걸 따로 정리하냔 말이에요. 국어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왜 보험에서 약관을 두고 따로 정의를 하냐는 말이죠. 왜 절제 절단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게 되지 않으면 수술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보험금을 받는 분이 생기고 보험을 못 받는 분이 생기는 이런 사태를 만들어서 왜 사람들은 억울한 상황을 만드냐는 거죠. 제 말은.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이건 약관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현영 아나운서님께서 주현영이요? 주현영은 누구야? 주현영 아나운서님께서 요거를 지금 이건 너무 갑자기 저희 PD가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단은 오늘 말씀드리는 당황하지 말아요. 상해와 질병의 차이 때문에 보험금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저희가 퀴즈로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수술이라는 걸 따로 정의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관에서 정의하는 그 단어들 절단, 절제라는 것이 포함되는 수술이어야만 우리는 수술로 포함을 한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비슷한 시술 같지만 경막 외 신경 성형술과 경막 외 신경 차단술 요건 전혀 다른 치료이기 때문에 수술로 인정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차이도 어마무시하다. 네, 요거 맞습니다. 됩니다. 네.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을 미안해요. 하시고 나서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발급을 하실 텐데요. 이때 상세 내역서를 보면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이라고 적혀 있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차단술은 혹시 수술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은데요. 차단술은 단순 주사 치료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병 혹은 상해 중 어떤 이유로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달라진다는 점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의자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라고 말하면 상해로 받을 수 있나요? 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뭐 상해로 받으실 수는 있겠죠. 근데 나중에 혹여나 뭐 보험금이 뭐 그 상해 수술로 받는 게
1,500만 원, 2천만 원 음. 금액이 되게 커진다고 해요. 그럼 보험금 심사 조사하시는 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떨어져서 받은 건 이게 떨어진 건지 들다가 한 건지 그리고 기존의 허리에 대한 뭐 기왕력이 있으셨는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따져 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은 아니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 만약에 거짓인 게 보여지면 이거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맞아요. 네.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병과 상해의 차이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수술이라는 거의 정의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라라는 이야기 오늘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네. 항상 동키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애써주시는 우리 전문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꼭 약관이라는 것도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보험이 제대로 잘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요. 제대로 가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다, 점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과 상담 신청 모두 샵 0999로 가능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창 열려 있고요. 자, 이번에는 권혁준 전문가가 직접 만나고 오신 청취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셨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고 여러분과 어떤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계셨는지 저희가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인데요. 평소 저희 가족 보험은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방송을 듣다 보니 내 얘기 같은데 싶은 사연이 많아서 걱정이 돼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까지 저희 세 식구의 보험료는 대략 70만 원 정도예요. 보험은 각각 하나씩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남편 30만 원 정도, 저는 25만 원 정도, 아이는 15만 원 선입니다. 사실 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텔레마케팅으로 전화가 와서 가입을 하게 되었거든요. 맞벌이로 일을 하다 보니 저도 보험에 대해 신경을 못 쓰고 있었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없었는데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제대로 보험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저것 고민이 좀 많아 보이십니다. 저도 평소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 일주일에 몇 통씩 받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받아요. 그죠? 네. 일이 바쁜 분들은 이렇게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받고 특히 이렇게 가입을 해놓고 내가 그때 전화 받아서 가입한 보험이 뭐였더라? 이렇게 깜빡하시는 분들, 전혀 신경 못 쓰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험 권유 전화를 받고는 그럼 알아서 설계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너무 안타깝지만 한편으론 또 이해가 되는 게 전문가가 알아서 해줬겠거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전문가니까. 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보험료를 한 달만 납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가정 같은 경우 한 달 보험료가 70만 원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1년이면 840만 원이죠. 자, 10년이면 8,400만 원입니다. 보통 보험료 납입이 20년 정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1억 6,800만 원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적은 금액이 뭐예요? 억소리 나는데. 그럼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총 납입하는 보험료를 보고 이게 진짜 내 상황에 맞는 금액인가? 이게 진짜 내가 내도 되는 건가? 내가 만약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데 진짜 이 정도 금액 내도 되나? 이거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매달 내고 있는 금액인데 내가 매달 뭔가 부족해. 생활비가. 그러면 내가 손대야 되는 데는 어디다? 보험료다. 근데 보험을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낭비하고 있는 보험이 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 연락 주시는 분들 계시면 꼭 직접 만나 뵙고 상담을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요. 사연자분 가정의 경우 20년 보험료 납부를 생각하면 결국 1억 6,800만 원짜리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전화로만 상담하고 해지하고 가입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절대 거죠. 아니죠. 네, 꼭 전문가 제대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관리해 주시는 전문가가 계시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인터넷으로 홈쇼핑으로 전화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건 신중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사연자분처럼 전화로 보험 권유를 받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보험을 가입하셨다 하는 분들, 방금 권혁준 전문가가 강조하신 것처럼 내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보험 가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앞서 사연으로 만나본 분의 보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도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그 상황도 한번 짚어보고요. 문제점 찾아보는 거 또 바로 잡는 것도 잠시 후에 4부에서 우리 함께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전화로 가입을 하신 보험이 상당히 많았고 고민이 참 많으셨는데요. 네. 일단 보험 상황 어떠신지를 살펴볼까요? 네, 무엇보다 이분들의 보험은 참 재밌게도 세 식구의 보험 포맷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부모님의 연령대는 40대, 자녀는 10대인데요. 네. 근데 이 세 식구의 보험이 똑같은 보험이라면 당연히 어딘가 보장이 넘치거나 아니면 반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하겠죠. 보통은 후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가족이 가입한 보험을 좀 살펴보면 보험료가 너무 과하다? 이건 사실 아니에요. 매달 70만 원? 그럴 수 있어요. 보장의 크기에 따라서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신기하게도 세 가족이 모두 같은 회사, 같은 보험 상품, 같은 보장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회사의 그 설계사분이신지 굉장히 부지런히 일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은 자녀가 10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하실 수 있었어요? 네. 어떻게 가입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부모님과 똑같은 보험 상품을 가입을 했어요. 즉 어른 보험을 가입을 한 거죠. 물론 보험 상품명이 같다고 하더라도 보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또 완전히 다른 보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보장을 거의 설계사가 하나를 설계해놓고 그대로 복사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보장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주요 보장들을 살펴보면 비갱신 암 2천만 원, 3년 갱신 암 3천만 원, 3년 갱신 고액암 3천만 원, 3년 갱신 뇌졸중 2천만 원, 3년 갱신 급성 심근경색 2천만 원, 암수술, 암 입원,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등인데요. 언뜻 보면 3대 진단비의 수술비까지 구색이 맞아 보이지만 저희 방송을 꾸준히 청취하신 동기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뭔가 잘못 가입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채셨을 거예요. 아니 10대 자녀까지 이걸 가입했다는 거는 이게 언뜻 보지 않고 그냥 봐도 애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면 첫째, 비갱신형과 3년 갱신형 특약이 같이 있었어요. 암 진단비를 보면 총 5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함정이 바로 2천만 원은 비갱신형이고 나머지 3천만 원은 3년마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갱신형이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갱신형은 한 해에 2회 납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보장을 받는 기간 동안 평생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위험이 따라와요. 하나는 은퇴하고 연금으로 생활할 때에도 보험료가 계속 인상돼서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유지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죠. 그때도 계속 내야 되니까. 맞죠. 다른 하나는 내가 보장받기로 한 금액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가족은 보장보험 하나에 거의 모든 보장을 올인하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그렇지만 애는 지금 10대인데 100세까지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계속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갱신형 보험은 잘 활용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갱신형 보험만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는 진짜 경제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가 있어요. 네. 보험이라는 게. 이 자녀분은 정말 너무 큰 걱정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다들 아실 거예요.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증.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드립니다. 뇌와 심장은 폭넓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뇌는 뇌혈관으로, 심장은 적어도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준비를 하셔야 더욱 안전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매주 강조를 해주고 네. 계시죠. 여러분의 증권 지금 열어보실 수 있다면 꼭 한번 열어보세요.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증권 같은 거 핸드폰으로 많이 받으니까요.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열어보신 다음에 내 증권의 뇌출혈 혹은 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 요렇게만 가지고 있다. 이건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건강검진 요즘에는 2년마다 받으니까요. 내가 이 정도까지 될 때까지 발견을 못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적어도요. 내가 정말 심장에 뭔가 심장 박동이 뭔가 이상한데 싶으면 우리 병원 가요. 네. 뭔가 머리가 자꾸 아파.
찍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가기 전에 발견을 해요. 그러면 치료 받잖아요. 우리 더 심각해질 때까지 내비뒀다가 보험금 받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치료 받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보험금 받아야죠. 도움 받아야죠. 맞습니다. 보험을 왜 들어요? 보험금 받으려고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갖고 계시면 도움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분들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네, 우선 자녀보험은 실손보험을 있던 거를 전환을 하고 모두 비갱신형 보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3대 진단금은 당연히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변경을 했고요. 네. 기존에 없던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그리고 질병수술, 상해수술까지 부재 없이 넣었고요. 암은 2천만 원, 비갱신 3천만 원 갱신해서 5천만 원 모두를 비갱신형으로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까지 9만 원대로 변경을 했어요. 부모님도 모두 비갱신형 보험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그리고 아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망 보장도 필요할 것 같다고 하셔서 두 분 모두 사망 보장도 정기보험으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망 보장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이 있고 정기보험이 있는데요. 종신보험은 정말 내 몸이 끝날 때까지 평생 보장을 받는 거고 정기보험은 기간을 정해놓는다고 해서 딱 정기보험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버님의 건강보험은 30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그리고 정기보험으로 사망보장 2억을 3만 원대에 가입을 하셔서 총 20만 원으로 어머님도 건강보험을 2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이셨고요. 정기보험 2억을 2만 원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총 17만 원의 보험료로 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사망보장을 3억, 2억을 가입을 했는데 2만 원, 3만 원에 되지? 이게 정기보험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간을 정해놓고 보장을 받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나도 가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아버님은 20만 원, 어머님은 17만 원, 그리고 10대 아드님은 9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전에는 보험료가 70만 원이었는데 구멍이 숭숭 뚫린 보장이었어요. 근데 네. 46만 원으로 보장은 탄탄하게 보험료는 확 줄었습니다. 네, 우선 아들은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부모님도 기존 보험에 들어있던 사망보험이 주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진단비나 다른 보장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종신보험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었어요. 또 아이가 30대가 되기 전까지는 사망보장을 저렴하게 우리 부모님들 각각 2억씩 가져가되 그 이후는 두 분의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보장은 보장대로, 저축은 저축대로, 사망은 정기보험으로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1년 조금 넘게 했잖아요. 네.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돼서 저도 집에 가서 증권 다 찾아보고 없는 증권은 다 받아보고 했거든요. 저만 해도 문제가 참 많고 네. 우리 부모님 것도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부모님들은 보면 예전에 가입하신 보험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밖에 없었던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뇌와 심장 질환 보장들 좁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자녀들이 좀 미리미리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아서 잘 갖고 계시겠지가 아니라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의 보험이 제대로 잘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는 게, 왜냐하면 뇌와 심장 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병이 생기기 전에, 그리고 위험해지시는 연세가 되기 전에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권혁준 전문가가 사연자님의 문제점을 듣고 나서 보험 점검도 해주시고 더 좋은 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리면서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셨어요. 자,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대장 용종을 제거했을 때 시술이라고 써 있으면 안 된다고 수술이라고 써 있어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받았거든요. 맞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아닙니다. 대장용종 제거는 보험회사에서는 수술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보험금 받으실 수 있고 실손보험금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저번에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장용종을 제거하게 되면 조직검사를 합니다. 그 조직검사 결과지에 따라서 우리가 유사암 진단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직검사 결과지를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보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직검사도 하셨다면 조직검사 결과지도 함께 떼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보험금 청구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전문가를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소해봤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경막 외 신경 성형술은 수술 보험금 지급 가능.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은 수술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보험은 장기간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로 보험을 판단하지 말고 제대로 점검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혼자서 2인분 넘게 10인분까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